어서오세요. 이 랑랑쌤 셰프와 함께 오늘도 달콤한 사과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 1주차인데요. 이게 첫 번째 병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달부터, 두 번째 병부터는요,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안내를 해줄 거고, 이번 달에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과제를 해보면 된다. 근데 첫 달이라서 그동안 안 해본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귀찮아, 하기 싫어, 너무 많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훨씬 쉬워지고 그 다음에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빨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이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자, 화이팅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좀 겁을 줬나요? 자, 요리도구 챙겨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교과서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과제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주 훈련의 미션입니다. 사회교과서 2번을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리고요, 나만의 퀴즈를 2문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 교과서를요, 2번 꼼꼼하게 읽고요. 그리고 과학 문제, 나만의 문제를 2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이 이번 주 훈련 미션이에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교과서를 처음 볼 때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일단은 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해요. 아니, 교과서를 어떻게 위에서 내려다 보나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넘겨보면서 한번 살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교과서를 좀 크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 친구들 차례 부분, 교과서의 차례 부분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마다 가지고 있는 책의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이나 뭐 제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봤더니 크게 1단원, 2단원, 2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제목의 이름을 대단원이다, 큰 단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대단원 안에 작은 단원인 소단원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대단원 안에 2개의 소단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2개의 소단원,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소단원 안에서 또 공부할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 공부할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학습 목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지 이 학습 목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를 살펴볼까요? 이게 다 공부를 하는 주제들이죠.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제목이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설명이나 활동이 밑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들을 한번 보고 아, 이런 내용을 배웠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과서의 차례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와 있구나. 이만큼 와 있구나. 한 학기 동안 사회 공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쭉쭉쭉쭉쭉쭉 운전하고 가는데 아,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이 차례를 보면서 익히는 겁니다. 알겠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과학을 보면서도 또 여기에 차례를 보면 대단원의 이름이 있고요. 그 대단원 안에 여기 과학은 특별히 소단원의 이름은 없고 공부하는 또 주제들, 학습 목표들이 있습니다. 작은 꼭지의 제목, 공부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밀거나 당기면서 느끼는 힘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오르락 내리락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하고 공부할 주제가 나와 있어요. 밑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과 실험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이 설명도 읽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실험들도 한번 다시 차분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공부 주제.
그러면 내가 한 학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학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두두두두두 지도상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거를 봐라는 거예요. 이 차례, 이 목차 부분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 차례와 친해지면서 멀리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교과서를 위에서 내려다 봤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를 직접 읽어볼 건데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중간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짐작도 한번 해보고요. 사전에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른들께 여쭤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표, 지도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준비물도 있고 그 과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었지? 실험 준비물은 무엇이었지? 과정은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알겠죠? 이번 달에 선생님과 어떤 내용을 복습하게 될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요, 1단원 지도에 관련된 내용 복습할 거고요. 과학 1단원 자석에 관련된 내용 복습할 겁니다. 이번 달에 사과잼에서는 사회 1단원, 과학 1단원 복습할 거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사회하고 과학에서 어떤 내용 배웠었지 하고 선생님과 함께 다시 떠올려 볼게요. 핵심 단어들을 보면은 맞다, 그거 배웠었어 하고 떠오를 거예요. 지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이 모습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서 보기 쉽게 만든 거예요. 지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구나. 이게 우체국이나 간단하게 나타낸 기호가 있고요. 그 기호들을 모아서 나온 것이 법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인지 동서남북 이 방향을 가리키는 게 방위고요. 그 방위를 알려주는 사자 모양의 방위표가 있습니다. 또 축척이 있어요. 축척은요, 지도에 이 큰 땅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나타내야 하는데 1km를 1cm로 줄였어요. 500m를 1cm로 줄였어요. 하고 이 몇 미터, 몇 킬로미터를 얼마만큼 줄였는지 나타내는 것이 축척이고요. 또 같은 높낮이끼리 연결을 해서 이 색깔과 이제 이 높낮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등고선입니다. 떠오르나요? 지도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형 같은 경우에는 땅의 모양을 말을 해요. 여기가 산인지 또는 평야인지 하천인지 강인지 이런 것들이 지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지역의 면적,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를 나타내고요. 기온은 온도가 높다, 낮다, 더워, 추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인구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나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맞아, 1단원에서 그런 거 배웠었어 하고 떠오르죠. 이제 과학 1단원에서 자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자석에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은 잡아당기는 거, 그리고 이 자석의 힘이 가장 센 부분이 바로 자석의 극이다. 이 자석과 나침반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웠던 내용들을 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 2번은 어떻게 읽느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이번 달에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정해진 범위까지를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자세하게 읽는데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에 괄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교과서를 보면은요.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활동들이 있어요.
모두분들이랑 같이 토의를 하는 활동도 있고 만들어보는 활동도 있고 조사를 해보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 했었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읽어보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용 설명이 나온 부분이 몇 줄씩 있어요. 그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되는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복잡한 땅의 모습을 일정한 크기로 줄여서 그린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 교과서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교과서로 밑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 하라고 했어 하고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선, 색, 숫자, 여러 가지 모양 등을 사용해 정해진 약속에 따라 나타내야 해요. 다음 방위를 알아볼까요? 지도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방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밑줄을 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방향이 바뀌면 앞, 뒤, 오른쪽, 왼쪽도 계속 바뀌죠? 하지만 방위를 사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장소의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도 한쪽에 그려진 방위표를 보면 쉽게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호와 범례를 알아볼까요? 지도에 진짜 산이나 학교, 병원을 원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땅의 모습을 누구나 알기 쉽게 나타내려고 글자와 함께 기호를 사용해요. 기호는 장소의 실제 생김새나 특징을 본떠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약속된 표시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밑줄 치세요 하고 말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밑줄 거의 다 칩니다. 여기 정답은 없어요. 나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더 잘 보여요. 이 부분에 밑줄 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 봤는데 중요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두 번 더, 여러 번 읽으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고 밑줄을 칠 수 있고요. 자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훈련이 반복될수록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밑줄을 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낱말에 괄호를 치라고요.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괄호를 쳐야지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서 괄호를 친다거나 그냥 제대로 안 읽고 괄호를 이렇게 쳐버린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지도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복잡한 땅의 모습을 일정한 크기로 줄여서 그린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 이거 밑줄 쳐야 되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 지도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방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다 읽어봅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예시를 보여준 거니까 넘어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 읽어야 해요. 기호와 범례를 알아볼까요? 지도에 진짜 산이나 학교, 병원을 원래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 쭉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에 괄호를 치는 겁니다. 자, 사회교과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그렇죠. 과학교과서를 읽어봐야 되겠죠? 과학교과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쭉 읽어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중간중간 실험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실험 부분을 보면서 실험 준비물은 뭐고 이 순서로 실험을 하는구나 하고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은 이런 실험을 했었지? 내가 학교에서 이 실험은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읽어보면서 넘어가요.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핵심 내용들에서 또 밑줄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자석은 철로 된 물체만 끌어당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리를 뛰어넘는 자석의 힘, 자석과 철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물체가 약간 떨어져 있거나 사이에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물질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이 가장 센 곳 극,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자석에서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세요. 철 조각이 많이 붙는 양쪽 끝부분을 자석의 극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극은 N극과 S극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범위, 이번 달에 해당하는 범위의 교과서를 다 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에 괄호를 치라고요. 자석은 철로 된 물체만 끌어당깁니다. 이거 보면은 철로 된 물체만 끌어당기는 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석 이 부분을 괄호를 칠 수도 있죠. 자석은 철로 된 물체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요. 종이, 플라스틱, 나무 등은 붙지 않지만 하고 쭉 다 읽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쭉 하면서 끌어당기는 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요. 또 이제 쭉 교과서를 넘기면서 여기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이 아니라 괄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째까지 읽으면 맞아, 이런 거 공부했었어. 이런 내용이야 하고 좀 선명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사과잼 출제자, 문제의 출제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는 문제집을 내가 푸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내가 내는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를 내가 출제하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 크게 4가지 종류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쓰면은 O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살짝 단어를 바꾸면 X가 답이 되겠죠. 지도에 쓰이는 기호는 장소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복잡하게 그린 것이다. 그럼 이거는 장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복잡하게 그렸다고 했어요? 아니죠. 간단하게 그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똑같이 복잡하게 이거 다 아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X구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까지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이번에 과학 시험 문제 뭐 출제해줄까? 보다가 자석과 철 사이에 종이나 플라스틱 책받침이 가로막고 있으면 자석은 철을 끌어당길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문제를 쓴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는 책받침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그래 바꿔보자. 끌어당길 수 없다라고 바꿔보자. 그럼 답은 X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가지고 올 것인지 살짝 바꿀 것인지. 이번 달에는요, 사회 OX 문제 2문제, 과학 OX 문제 2문제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렇죠. OX 문제 각각 2문제씩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에 꼭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사회과학 교과서 읽어보고 괄호도 치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출제해 보는 거 다 한 다음에 이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인증 게시판에 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랑랑쌤이 우리 친구들의 퀴즈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과제 다 하고 나서 2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